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택배 상자 하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어제 성북구에 사시는 78살 김할머니는 손자가 보낸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 안에는 손자의 신분증과 함께 교통사고로 급히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 즉시 돈을 보냈고 나중에서야 그것이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국가소비자보호원과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65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택배 사기 피해가 200건이 넘었고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제 가족이 당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쉽게 속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기범들은 놀라울 정도로 교묘하고 여러분의 심리적 약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악랄한 사기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과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생존 지침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르신들을 노리는 4가지 치명적인 택배 사기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기 유형은 가족을 가장한 택배 사기입니다. 이 방식은 어르신 대상 택배 사기 중 가장 흔하며 피해 규모도 가장 큽니다. 사기범들은 어르신들의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걱정을 노립니다. 그들은 먼저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어르신과 그 가족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 마치 가족 구성원이 보낸 것처럼 정교하게 꾸민 택배를 발송합니다. 이 택배 상자 안에는 대개 긴급 상황이라는 메모와 함께 연락처가 들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손자나 자녀의 신분증 사본이나 개인 소지품이 포함된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도난당하거나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한 것들입니다. 가족의 실제 물건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택배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78살 김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이런 수법의 피해자입니다. 할머니는 택배 상자 안에서 손자의 신분증과 지갑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고 합니다. 손자의 사진과 학생증까지 있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으면 다른 생각을 할 여유 없이 즉시 송금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기범들은 교통사고를 당했다, 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 학비가 밀렸다 등의 위급한 상황을 가장하여 금전을 요구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어르신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 위기 상황에서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3배 이상 빠르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기는 환불을 미끼로 한 사기입니다. 이 유형은 어르신들의 정직함과 규칙을 준수하려는 성향을 교묘하게 노립니다. 사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로 주문한 적 없는 비싼 상품을 배달합니다. 이 상품은 보통 전자기기나 고급 가방처럼 가치가 높은 물건들입니다. 택배가 도착하면 곧바로 판매자를 사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 주문 오류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환불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제가 분석한 사례들을 보면 이때 사기범들은 매우 공손하고
전문적인 말투를 사용합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속한 환불을 위해 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정보와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하면 사기범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신청하거나 다른 금융범죄를 저지릅니다. 소비자보호단체가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피해자당 780만 원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교묘하게 변형된 수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부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주소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배송하고 그 안에 계좌번호를 동봉해 직접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실제로 당한 사기 유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기범은 마치 지인인 척하며 주소를 알아낸 후 택배를 발송했습니다. 택배 안에는 주문한 적도 없는 물건과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 특히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의약품을 이용한 사기입니다. 이 유형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악용하여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대형 병원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택배를 배송합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기관의 로고와 양식을 거의 완벽하게 모방하여 신뢰도를 높입니다. 택배 상자에는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약품 또는 정부 지원 노인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일반 의약품처럼 보이는 가짜 약품과 함께 건강 상태에 관한 우려스러운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검진 결과 심각한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즉시 이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높습니다. 같은 문구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부산에 거주하는 75살 박할머니는 갑작스럽게 의약품 택배를 받았습니다. 택배 상자에는 당뇨 합병증 예방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안에는 급하게 복용하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위험이 있다는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소 당뇨로 고생하고 있었기에 이 약이 실제 병원에서 온 것이라 착각하고 복용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할머니의 딸이 집에 방문해 있었고 딸이 택배 상자의 출처를 의심하여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 병원은 해당 약품을 발송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과 생명을 빌미로 한 사기는 피해자의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시켜 금전적 손실을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하지 않은 의약품 택배를 받았다면 절대 복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배송 확인을 가장한 사기입니다. 이 수법은 가장 최근에 등장했으며 교묘함과 위험성 측면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사기범들은 일부러 잘못된 주소로 택배를 보낸 후 택배가 도착하면 받는 사람에게 잘못 배송되었으니 확인해 드리겠다며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주소와 이름을 다시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소비자보호 심리학 연구팀이 경찰청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다양한 범죄에 활용됩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거나 주거 침입 범죄의 사전 조사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암시장에서 다른 범죄자들에게 판매되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이런 상황에서 친절하게 응대하려는 경향이 있어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연구팀의 실험 결과 65살 이상 참가자의 73%가 이런 전화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 반면 30대 참가자는 단 12%만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와 세대 간 신뢰도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노인 세대는 대인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70살 이상 참가자들은 30대 참가자들보다 낯선 사람의 말을 믿을 확률이 2배 반 높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다는 점도 이 사기가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중 82%가 혼자 살고 있었으며 73%는 즉시 상의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주변에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전화, 특히 택배와 관련된 전화는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연락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사기범들이 노리는 심리적 틈새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주요 택배 사기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기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방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의심스러운 택배를 받았을 때 즉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장에 표시된 발신인의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세요. 발신인이 가족이나 지인으로 되어 있다면 택배에 적힌 번호가 아닌 평소에 알고 있던 번호로 해당 가족이나 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택배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운송장 번호를 조회해 보세요. 사기 택배는 대부분 실제 운송장 번호와 일치하지 않거나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단한 확인 절차만으로도 많은 사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택배 상자 외부에 인쇄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지 마세요. 대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택배 회사나 판매자의 공식 연락처를 찾아 문의하세요. 사기범들은 종종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제공하여 피해자를 더 깊은 사기로 유인합니다. 각 사기 유형별로 특화된 대응 전략도 필요합니다. 가족 사칭 택배 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확인 전화입니다. 택배에 가족의 위급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다면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사기범들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이는 확인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임을 명심하세요. 환불 사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정보 제공을 철저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 실험 결과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정당한 환불 처리는 주문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불되며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분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선제적 조치들이 택배 사기 발생률을 최대 85%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가족으로부터 사기 수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사기에 속을 확률이 67% 낮았습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둘째, 확인 전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어르신에게 택배나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특정 가족에게 확인 전화를 하도록 약속하세요. 이런 시스템은 긴급한 결정에 대한 2차 확인 장치로 작동하여 충동적인 판단을 방지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금융 거래를 모니터링하세요. 어르신의 동의를 얻어
공동 계좌를 만들거나 대규모 이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넷째, 의심스러운 택배나 전화가 있을 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가족 핫라인을 만드세요. 이 번호는 어르신이 항상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붙여두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혼란스러울 때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택배 사기 방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어르신이 계신 집 전화기나 현관문 근처에 붙여두세요. 이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구성됩니다. 택배를 보낸 사람에게 직접 전화로 확인했는가? 택배회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운송장 번호를 확인했는가? 택배 내용물이 급한 돈이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가? 비밀 유지를 요구하는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황을 공유했는가? 지금까지 택배 사기의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택배 사기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독립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기 피해를 입은 어르신의 68%가 우울감을 경험하고 43%가 외부 활동을 줄이는 등 사회적 위축 현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이후의 정서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가족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사회학적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정기적인 가족 소통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나 방문을 통해 근황을 물어보는 가족이 있는 어르신들은 사기 피해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의 소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판단력 부족이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는 범죄자의 책임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심하는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택배나 전화를 통해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거나 돈과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놀랍게도 단 5분의 확인 과정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께 바로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의 공유가 다른 어르신들의 행복과 평생 재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